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스케이드에 대한 기능, 그리고 그 스케이드를 사용해서 UAM에 대한 제어 로직, 그리고 HMI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케이드는 네 가지 모듈로 이루어져 있고요. 시스템 혹은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파트, 그리고 제어 로직을 이제 모델링하는 파트, 그리고 HMI를 이제 디자인하는 파트, 그리고 요구사항과 모델 간의 테스팅하는 파트, 그리고 정확히는 이 뭐 추적성 관리나 레포팅하는 이 스케이드 라이프 사이클까지 5가지 모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스케이드를 가지고 제어 알고리즘을 짜는 영상입니다. 어떤 시스템의 한 기능을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터로 표현을 하고요. 이 오퍼레이터 안에는 세부 로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풋 아웃풋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스케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if then else, 스위치 케이스, 뭐 이런 엔도어 연산자를 가지고 세부 로직을 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케이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뭐 적분이라든지 미분, 카운터, 룩업 테이블 같은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세부 로직을 짜실 수가 있고요. 해당 인풋 아웃풋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을 또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데이터 타입에는 네, 인티저, 정수, 그리고 불리언, 뭐 실수, 캐릭터, 어레이, 열거형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스케이드에서는 컨트롤 플로우에 대한 부분을 스테이트 머신으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와 스테이트를 이제 정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스테이트와 스테이트 사이의 트랜지션을 정의를 하고 그 트랜지션 위에다가 조건을 넣은 다음에 컨트롤 플로우를 이렇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플로우 스테이트 안에 데이터 플로우를 이제 모델링을 하시고 각 스테이트가 액티베이션 될 때 이 안에 있는 세부 로직이 구동되는 형식으로 알고리즘을 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비행 제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결국에는 여기 그 현재의 피치 값 그리고 롤 값들이 있을 텐데 외부에서 이 롤 값들이 들어올 텐데요. 이 롤 값들이 들어오면은 이 플라이 컨트롤 로직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로직 안에 세부 로직들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을 거고요. 이 롤 컨트롤, 피치 컨트롤, 요 컨트롤 안에 PID 제어 라이브러리를 놔서 아웃풋 값을 제대로 추출할 수 있도록 하는 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엔진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해당 이제 폴트 디텍션 하는 알고리즘이 따로 있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컨트롤 플로우에 대한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 컨트롤 플로우로 이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정상 모드, 그 다음에 비정상 모드, 그리고 뭐 실패 모드 이런 식으로 모드를 정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모드 안에 알고리즘을 넣어서 이 해당 모드가 액티베이션 되면은 세부 로직이 구동되는 형식으로 컨트롤 플로우를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케이드 제어로 직자는 파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했으면은 해당 모델 자체에 대한 체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터페이스를 5개를 만들었는데 4개만 쓰이고 있진 않는지, 혹은 입력 자체에 대한 데이터 타입이 정수인데 아웃풋이 실수로 이제 정의되어 있진 않는지에 대한 신텍스 체크 같은 거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케이드에서는 formal verification, 정형 검증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해당 소프트웨어 자체를 수학적 혹은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외부에서 어떤 밸류가 들어와서 연산 로직을 통해서 아웃풋으로 나가게 되는 그 디버깅 자체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뮬레이션 하는 영상은 플라이 컨트롤 로직에 대한 디버깅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입력 부분이 이제 어떤 밸류가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해당 로직 이제 블록 안에 어떤 로직이 있을 텐데 그 로직을 통해서 어떤 값이 아웃풋으로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 로직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로직을 C 코드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FMU로 생성을 해서 피직스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로직을 모델링을 했으면은 C 코드를 생성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C 코드가 인베디드 플랫폼에 탑재가 되겠죠. 그 탑재됐을 때에 대한 스택 사용량이라든지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것을 이 모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드웨어 엔더루프, 소프트웨어 엔더루프, 프로세서 엔더루프 기반으로 인티그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해당 이제 코드 생성기 자체가 각 세이프티 스탠다드에 대해서 서티피케이션 받았다는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스케이드 아키텍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블록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설계를 하고 정확히는 IBD, 인터널 블록 안에 블록이 있는 형태, 그리고 그 블록 자체를 정의하는 블록 데피니션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은 어떤 펑션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인터페이스들이 있는지에 대한 문서 같은 거를 산출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뭐 자동으로 생성을 하는 거죠. 그 전통적인 예전에 시스템 엔지니어링 활동이라고 하면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을 건데요. 먼저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펑셔널 디자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해당 어떤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설계를 하실 거고요. 이 설계가 완료됐으면은 어떤 펑션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인터페이스들이 있는지 각 이제 문서에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그 얼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얼로케이션을 하면은 이런 광대한 이제 그 문서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전통적인 시스템 엔지니어링 활동에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추적성 관리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어떤 리퀘어먼트가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면은 해당 각 활동마다 각 새로운 리퀘어먼트에 대한 활동을 추가해 줘야 되는 거죠. 굉장히 큰 단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모델 기반의 가장 큰 장점이 그 추적성 관리를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먼저 좀 모호한 고객 요구사항이 있으면은 스케이드 아키텍트에서 어떤 CSML 기반이죠.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시스템 요구사항으로 잘 정립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스템 요구사항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IBD 그리고 BDD 형식으로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설계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소프트웨어로 개발되어야겠다고 고려가 되면은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로 또 잘 시켜줘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 각 활동마다 추적성 관리를 조금 원활하게 블록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스케이드의 장점이고요. 추적성 관리할 때 또 사용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스템 아키텍처죠, 여기가. 그리고 소프트웨어 디자인이죠. 이 시스템 아키텍처의 블록을 이렇게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시킬 수 있다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뒤에서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스케이드 디스플레이 HMI에 대한 부분을 모델링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니들 하나하나, 눈금 하나하나를 직접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해당 심볼 자체가 모델이라고 하면은 모델 자체에 대한 체킹, 그리고 결국 웹에서 어떤 밸류가 들어왔을 때 이 심볼들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 움직이게 될 수 있는 그 시뮬레이션을 통한 디버깅, 네,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지금 시뮬레이션을 돌렸고요. 이 해당 모델링을 했으면 모델 자체에 대한 인풋 값이 있을 거고요. 아웃풋 값이 있을 겁니다. 인풋 값에다가 어떤 밸류를 넣고요. 해당 밸류를 넣었을 때마다 해당 오브젝트가 움직이는 형식으로 디버깅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다는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했으면은 C 코드는 당연히 이제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 스케이드의 가장 큰 장점이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FMU를 생성을 해서 플랜트 모델과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다는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KCG 자체에 대한 부분, 코드 생성이 된다는 부분, 그리고 오픈GL SC 1.0, 2.0, 그리고 ES 1.0, 2.0 그래픽 드라이버 버전이죠. 그 부분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린 데모에서의 칵핏에 대한 디스플레이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모델링이 되어 있고요. 뭐 고도계라든지 해당 페일리어나 워닝이 이제 표기되는 모니터링 패널 같은 거를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요 지금 포메이션은 이제 군집 주행 할 때 에고 비이클이 있으면은 그 이제 이 에고 비이클을 따라서 각종 이제 드론들이 이 포메이션을 이루면서 날아다니는 위치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그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걸 또 만드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수치를 볼 수 있는 패널 같은 거를 이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한 모델을 모델링을 하고 모델 자체에 대한 체킹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디버깅을 하고, 그리고 아직 말씀을 안 드렸지만 레포팅을 뽑아가지고 휴먼이 이제 리뷰를 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아까 요구사항과 매핑을 시켜가지고 추적성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케이드 디스플레이에서는 많은 위젯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보시면은 체크 버튼, 그리고 콤보 박스, 뭐 게이지라든지 카운터와 같은 위젯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가지고 개발자의 밸류만 변경을 해서 그대로 이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공에 특화되어 있는 어떤 위젯들을 또 제공을 합니다. 예. 결국에는 이런 그래픽한 모델을 모델링을 했으면은 원클릭으로 이제 해당 윈도우에서
호스트죠. 호스트에서 프로토타입을 그냥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모바일 상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한 C 코드를 생성을 해서 인베디드, 정확히는 그래픽 드라이버에 올려가지고 이제 탑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이드 테스트입니다. 요구사항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UI 형식 혹은 스케이드만의 어떤 신텍스를 가지고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셔야겠죠. 어떤 시스템을 테스팅하려고 하면은 그 테스트 케이스를 가지고 요구사항과 모델 간의 적합성 테스트하는 테스트 익스큐션, 그리고 모델 커버리지 테스트, 그리고 해당 타겟에 올렸을 때에 대한 타겟 테스팅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첫 번째 말씀드린 테스트 익스큐션 부분이에요. 이런 그래픽한 모델을 만들기 위한 어떤 리퀘어먼트가 있겠죠. 리퀘어먼트로부터 나온 테스트 케이스가 expected value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모델링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가 actual value가 될 겁니다. 그 expected value와 actual value가 일치하는지 pass or fail로 테스팅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패스가 됐다고 하면은 다음으로 해야 될 거는 모델 커버리지 테스트입니다. 정확히는 어떤 이런 그래픽한 모델에 입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입력이 들어갔을 때 전 모델에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모델 커버리지 테스트를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가장 큰 특징은 스케이드 테스트 모델 커버리지 툴킷 자체가 DO330에 대한 TQL4 레벨 퀄리피케이션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즉슨 DO331에 나오는 이제 코드 커버리지 대신에 모델 커버리지를 대신 수행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모델 커버리지 테스트 결과 자체를 뽑아낼 수 있는 레포팅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스케이드는 이제 각 모듈별로 싱크, 커넥션 시켜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스케이드 아키텍트 부분에서 시스템의 한 기능을 이런 식으로 블록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이 블록에 대한 인풋, 아웃풋 인터페이스,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데이터 타입이 정의를 이렇게 설계를 하면요. 이런 블록 자체를 그대로 이제 소프트웨어 로직 짜는 파트에서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의 한 기능을 가져오는 거고, 결국에는 가져온 블록 안에 세부 로직을 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세부 로직이 이제 모델링이 됐으면은 자동으로 C 코드 혹은 ADA 코드를 생성해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어 로직, 그리고 HMI에 대한 부분을 코시뮬레이션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외부에서 어떤 입력이 들어가서 어떤 로직을 통해서 연산된 값 자체가 아웃풋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아웃풋이 이 스케이드 디스플레이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해당 심볼들이 움직이는 조작되는 형태로 코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반대로 스케이드 디스플레이에서 이런 컨트롤 패널 같은 걸 만들어서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엑셀레이터를 이렇게 올리면은 반대로 여기에서 아웃풋의 어떤 밸류가 스케이드 인풋으로 들어가서 제어 로직이 움직이는 형태로 조작되는 형태로 코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코시뮬레이션 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외부에서 어떤 밸류가 들어가서 연산된 값이 아웃풋으로 나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스케이드 디스플레이에 대한 고도계라든지 모니터링 패널 자체가
움직이는 형태의 디버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스케이드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스케이드 라이프 사이클에는 두 가지 기능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하나는 스케이드 라이프 사이클 리포터입니다. 리포터. 내가 어떤 모델링을 했으면은 어떻게 모델링이 되어 있고 이 모델링에 대한 설명들을 그대로 레포트로 뽑아내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레포트 형식은 뭐 워드라든지 HTML로 생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또 특징이 스케이드는 코드 생성기뿐만 아니라 리포터 역시 각 세이프티 스탠다드에 대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즉슨 레포터에서 서티파이드 리포트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말은 인증 활동을 할 때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기능이 ALM 게이트웨이입니다. 각종 요구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도구들이 있겠죠. 도어스라든지 자마, 폴라리온, 레티파이어 같은 요구사항 도구 혹은 MS 워드에 이제 요구사항이 정의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 요구사항 도구와 스케이드와 연결을 해서 추적성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식으로 패널 같은 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요구사항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잠시. 네, 먼저 어떤 시스템에 대한 requirement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요구사항 도구에 저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을 거고요. 스케이드에서 어떤 설정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커넥션을 시키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요구사항에 정의되어 있는 HLR, 하이 레벨 리퀘어먼트에 대한 아이디가 이런 식으로 표기가 연결이 되고 그 안에 있는 리퀘어먼트가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스케이드에 대한 모델링한 것 자체를 간편하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연결을 하면은 어떤 하이 레벨 리퀘어먼트와 어떤 스케이드 모델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됐다고 나오죠. 이 말은 즉슨 요구사항을 작성을 하면서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걸 뜻하고요. 모델링을 하면서 리퀘어먼트를 작성할 수 있다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리퀘어먼트가 새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new requirement라고 제가 작성을 하고 이런 식으로 리플래시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또 이제 새로운 requirement가 이제 생성이 되고 그러면은 다른 이제 또 모델링 된 거와 연결을 해서 추적성 관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레포팅을 하면요. 이렇게 레포팅을 하면은 어떤 on이라고 하는 스케이드에서 모델링하는 인풋 인터페이스가 이 on이 불리언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모델 자체가 어떤 하이 레벨 리퀘어먼트와 연결이 되어 있는지 레포트로 이제 생성할 수 있다는 거죠.